안녕하세요, 알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임장을 갈 곳은 바로 10년이 넘도록 당산동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당산 레미안 4차 아파트입니다. 바로 옆에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가 생기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대장으로 군림하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아니고 제가 매매할 곳도 아닌지라 과연 대장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오늘 그 장점과 단점 객관적으로 말씀드려볼까 해요. 1391세대 25개 동의 아파트인 이 당산 레미안 4차 아파트는 특이하게 20평대가 없어요. 가장 작은 평수가 33평형, 가장 큰 평수가 58평형인 중대형 평수 위주의 아파트인데요. 33평형인 109제곱미터가 현재 호가가 14억 후반에서 15억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7월에 13억 후반에 거래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유모차냐고요? 이게 저만의 꿀팁인데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 아무런 짐 없이 혼자 걸어 다닐 때보다 도보가 잘 되어 있는지, 폭은 적당한지, 가는 길에 흡연 구역은 많지 않은지, 엘리베이터 크기는 넓은지 등등 몸으로 확 와닿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항상 임장을 다닐 때면 유모차를 가지고 다닌답니다. 이건 알주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깨알 꿀팁이에요. 이 아파트가 대장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학세권, 이 부분이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깝긴 하지만 아쉬운 점은 큰 대로변을 건너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초등학교를 바로 옆에 끼고 있는 초품화였다면 가격은 훨씬 높아졌겠죠? 그래도 다행히 초등학교 등원 시간에는 녹색 어머니께서 교통지도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도보로 다닐 수 있는 반면 고등학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고등학생은 많이 컸잖아요. 버스 타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의견 내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깝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원가가 형성됐어요. 당산 레미안 4차 상가인 삼성타운에는 많은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과목의 학원이 많아서 초등학교 하원 후 바로 삼성타운 학원가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학교 하원 후 집 오는 길목에 학원 수업을 받고 수업 마치고 바로 옆 집으로 이동하는 동선이 길지 않고 딱 좋기 때문에 당산동 내에서는 교육 인프라로 입지가 좋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 사이에서는 인기 있는 단지가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학원뿐 아니라 헤어샵, 네일샵, 마트, 병원, 약국, 식당, 베이커리 등등 다양한 상점이 입점해 있어요. 상가 내의 엘리베이터도 총 3대이고 안의 공간도 꽤나 넓은 편인데요. 유모차가 들어가고도 이렇게나 많은 공간이 남습니다. 상가 전용 주차장이 분리되어 있어서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주차로 인해서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파트 단지 내의 모습인데요.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등 대단지 아파트답게 입구가 여러 개예요. 이제 곧 20년을 앞둔 시점인데도 전체적으로 깨끗한 모습입니다. 나무도 많고 연못도 있고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 단지 내 조경에 꽤나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요즘 신축 아파트와 비교해 볼 때 아무래도 올드한 느낌이 있기는 있습니다. 당산 레미안은 보시다시피 전부 다 판상형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인데요. 또 광폭 발코니로 설계되어 있어요. 요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타워형으로 만들어졌고 또 이런 광폭 발코니는 보기가 힘든 만큼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1300세대가 사는 대단지 아파트이다 보니 놀이터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가까운 놀이터를 이용하면 된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단지 안에는 차량이 다닐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도 인상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원래 설계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상 진입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서 지상으로 차가 다니지 않게 만들었는데 안전한 아파트로 만든 꽤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어린이집은 단지 내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세대수에 비해서 어린이집 수가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어린이집을 보낼 필요가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단점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또는 입소 전에 아이를 키우는 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 바로 문화센터인데요. 동문에서 도보 5분 이내에 빅마켓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창고형 할인점이긴 하지만 코스트코와는 다르게 회원제가 아니라서 누구나가 이 빅마켓과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트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차량 10분 거리에는 물레 홈플러스, 양평 롯데마트, 그리고 조금 주차가 힘들긴 하지만 코스트코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차가 힘들기로 유명한 타임스퀘어 내의 이마트도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등포역의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까지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대신 도보로 가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고 길도 좋진 않아요. 어린이집은 아쉬웠지만 유치원은 아쉽지 않은데요. 도보로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가깝고 엄마들에게 평가도 좋은 유치원이 무려 2군데나 있거든요. 그리고 차량 5분에서 10분 거리에 병설 유치원이 2곳이 더 있고 그 이외에 사립 유치원도 여러 곳이 더 있어요. 셔틀을 놓쳤다 하더라도 개별로 등원시키기에 무리가 없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놀이학교, 영어 유치원도 가까운 곳에 여러 곳이 있는 만큼 선택지가 꽤 많아 보여 당산동 내에서는 나름 교육 인프라를 잘 갖춘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 인프라 못지않게 교통 또한 훌륭합니다. 당산레미안 출입구에서 당산역까지 걸어가 봤는데요. 실제로 이름만 대면 100명 중 90명이 아는 그 역, 바로 알짜 지하철 노선인 2호선과 9호선의 당산역까지 2분에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완전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리라 생각됩니다. 교통이 좋다 보니 상권 또한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통의 좋음이 불러오는 장점이자 단점인 부분. 다양한 업종의 상점들이 많아서 좋긴 한데 술집과 같은 유흥시설 또한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도 유흥시설은 아파트 단지와 큰 도로를 두고 한 블럭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강 산책로를 걸어서 갈 수 있다는 점도 꽤나 큰 장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고 산책 조깅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차량도 진입이 가능한 길인 만큼 한강까지 가는 길이 안전하다고만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또 길에 술집, 모텔 등이 많아서 아이를 데리고 가기엔 그닥 가는 길이 좋게만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한강변을 걸어서 갈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돼요. 입지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이라는 3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 꽤 좋아할 만한 아파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세상은 넓고 임장 갈 아파트는 정말 많네요. 오늘도 재밌었던 임장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